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지난번에는 판례가 제시하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판례는 정일고, 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해서 어떤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한다고 했었어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는 왜 중요하냐면 그 근로자가 받게 되는 그 보너스 금액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원래 통상임금인 거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거는 통임으로 치지 말자. 즉 성질상 근기법상 통임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그런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무효가 된다고 해요. 판례는. 그럼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근로자가 받는 보너스가 더 커지겠죠. 왜냐면 원래는 통임으로 치지 말자고 했던 거를 통임으로 그게 무효가 돼서 통임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합의의 효력은 무효여서 원칙적으로는 추가 보너스, 원래 받아야 될 보너스를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신의 측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추가 보너스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 판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볼 판례는 크게 두 가지 꼭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꼭지는 바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합의의 효력은, 그러니까 이거 통상임금으로 하지 말자라는 그 합의의 효력은 무효라는 이 부분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의 꼭지는 추가 임금 청구 여부에 관한 건데요. 추가 임금 청구가 그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의 측에 의해서 그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이에 대해서 이 판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그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합의의 효력, 이 무효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판례는 성질상 근기법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임으로 하지 말자는 합의, 그러니까 어떤 거가 통임인데 통임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합의가 무효라고 해요. 앞으로 이 합의를 줄여가지고 성기통제 합의라고 할게요. 성질상 근기법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지 말자는 합의, 성기통제 합의라고 할게요. 사실 이런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거죠. 왜냐면 통상임금은 보너스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통임이 작아지면 보너스도 작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판례는 근기법이 통임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근기법이 통임이라고 인정하는데 왜 노사 니들 멋대로 통임으로 안 하기로 해가지고 보너스를 작게 주냐라는 취지로 성기통제 합의는 근기법의 강행성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그래서 그 무효가 된 그 공백이 된 부분은 근기법의 그 보충성에 따라서 근기법의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근기법 15조에 의해서 이렇게 미달하는 부분,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이 공백이 된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근기법으로 채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추가 임금 청구 여부예요.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떤 게 통임인데 통임으로 하지 말자는 합의가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효가 됐으니까 그 원래 받을 그 통임에 기한 원래 받을 그 보너스를 추가 임금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일단 먼저 원칙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봤듯이 판례는 근기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통상임금 제외 합의는 무효이고 성기통제 합의는 무효이고, 근기법의 기준이 적용이 돼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급여가 커져서 원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너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를 살펴보면 판례는 예외적으로 원래 받아야 될 보너스를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신의 측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금지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실 성기통제 합의는, 그러니까 어떤 임금을 통임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합의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로 한 거잖아요. 노사 간의 합의로 한 거기 때문에 노측의 의사가 거기 반영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측 너네도 같이 하자고, 너네도 이거 같이 통임해서 제외하자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딴소리 하는 건 신이 측에 반해서 못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노동법규에는 강행법규가 지배하는 노동법 규정의 적용을 신의칙 가지고, 민법에서나 적용되는 그 신의칙 가지고 부정하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최근 판례는 이런 신의칙에 의한 배제 법리를 적용할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 발 뺐어요. 그래서 판례 때려박기에서 밑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네, 판례 때려박기 순서예요. 이 판례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두 가지 꼭지로 살펴볼게요. 그 순서 그대로. 첫째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추가임금 청구 여부의 원칙과 예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전 순서로 똑같이. 네. 먼저 그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이에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기통제합의는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기미, 미무, 무기. 성기통제합의는 무효고,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초과근로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기미, 근기법 15조에 따라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그 노사합의는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미달하는 건 무효가 되고, 미무, 그 무효가 된 부분은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무기, 기미, 미무, 무기예요. 아까 살펴봤듯이 무효가 된 부분은 근기법 기준에 따라 공백이 채워지니까 그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해서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게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너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예외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를 부정하기도 해요. 그 판단 기준과 그리고 엄격 신중하게 판단하는 최근 판례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판단 기준이에요. 전합 판결은 신의칙 일반 요건이랑 강불 신우적수가 있으면 노사 간의 성기통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게 신의칙에 걸려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요. 그 강불 신우적수가 뭐냐면 근기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바로 강불신우적수예요. 신의칙 일반 요건이랑 강불신우적수 특별한 사정 갖추면 그게 신의칙에 걸린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정상신, 정기상여금, 즉 보너스 산정의 경우에만 이 신의칙 배제 법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통신,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통제합의 수정을 해야 되고요. 통제합의 수정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리고 수정, 임금 수준을 정하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이후에 근로자가 이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게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경어 존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신의칙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아유, 힘들어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런 판례는 학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 판례 1년 전인가? 2019년 판례는 이러한 신의칙 배제 법리를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잘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강신우적 판단. 먼저 이 판례는 강신우적 판단.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근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랑, 그리고 추가임금 청구를 경어 존태, 그러니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사실상 전가하게 된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밝히면서 따라서 추가 임금,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경허존태해서 신의 측에 위반되는지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네, 오늘은 진짜 판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양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따드린 두 문자를 잘 활용해서 뭔가 이걸 리드미컬하게 외워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 통임이 드디어 끝났는데 다음번에는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